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입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엄청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택시까지 탔는데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요번 시간이 좀 중요한 시간이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다음 시간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좀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만성 요통의 다양한 원인에 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좀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볼 거예요. 우리가 허리 아픈 거는 뭐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겪어본 누구나 다 겪어본다. 뭐 이런 통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은 누구나 뭐 디스크가 뭐 나왔나? 아니면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협착증이 있나? 뭐 요런 거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원인인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이 그러니까 제일 흔하기는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치료해도 뭔가 '아 나는 다 치료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만족도가 떨어지지? 뭔가가 이렇게 찝찝하지?' 하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고런 것들에 대한 그 언met 니즈라 그러죠. 뭐를 좀 더 치료해 주면 쪼끔 더 개운한 허리가 될까? 조금 더 가벼운 허리가 될까? 요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디스크 안에서의 또 성상이 막 변하거든요. 고런 것들도 좀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날이 좋은 날님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질문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쪼끔 그전 것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질문들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질문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만으로는 호전될 수 없는 요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자 우선은 허리 디스크 증상과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저연령대에 많이 올라온 게 좀 생기는 질환? 네. 바지락 술집이 저도 바지락 술집 좋아하는데. 네. 강의 네 잘 들어 주신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발생 연령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고연령대에 많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20대 30 대에 벌써부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연령대 20대 30 대가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허리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0대 후반부터 50 대, 6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퇴행성 변화 참 슬프죠.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가 좁아집니다. 그 신경 들어가는 나오는 구멍들이 좁아져서 생기는 건데 허리 디스크 우리가 디스크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스크는 그냥 수액과 그 수액을 싸고 있는 굉장히 터프한 그런 아눌루스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끈 같은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 끈이 터지게 되면은 결국엔 디스크가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스크 수액이 탈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 수액 탈출로 인한 물리적 압박, 신경 염증 이걸 우리는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세가 들면은요. 막 이렇게 무릎 관절이 되게 비대해지듯이 척추도 관절이 있는데 걔가 막 비대해져요. 딱딱해지고 그리고 또 두꺼워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관이 좁아지는 거죠. 걔가 관이 좁아지면서 척추관에 신경의 염증을 일으키고 물리적으로 압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그냥 말이에요. 제가 떠드는 말이고 어떻게 아프냐로 보통 구분을 하시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허리 디스크는 좀 앉아 있을 때가 많이 불편해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어르신들은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세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더 아파하세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고 협착증 환자분들 특징은 또 세수할 때 좀 이렇게 어중뛴 자세라 그러죠. 설거지할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조금 어중뛴 자세로 서 있는 고런 자세. 그 자세에서 많이 아파하세요. 허리를 뒤로 젖힐 때뿐만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자세, 세수하는 자세 그게 이제 확 굽히는 자세도 아니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이러고 있는 자세 때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와 동반되면서 많이 아파하십니다.
허리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럴 때 다리를 쫙 하고 내려가는 그런 뭐 통증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누워서 다리를 들면은 보통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런 통증들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쑤신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 더 아프다." 근데 인제 여기서 또 구분할 게 있어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아파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쪼끔 수그리면은 좀 더 편해요. 이러면은 '그럼 협착증인가?' 이렇게 막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또 다리로 저리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럼 또 협착증인가? 한참 고민하게 되죠.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엄청나게 뻣뻣한가? 이런 거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엄청나게 뻣뻣해요. 막 조조강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풀어 주고 이러면은 좀 개운해진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우리 또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이분께서 셀레브렉스는 인제 약의 상품명이고 성분명은 셀레콕시브라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요 약을 좀 드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많이 처방하는 약이에요. 선호하는 약 중에 하나고 그나마 그래도 좀 부작용이 적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요거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요거를 드시면은 쪼끔 그래도 "허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움직이기 편해진다."라고 말씀 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하면서 허리를 뒤로 제끼면 아픈데 저거를 먹으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쪼끔 풀어진다 하면은 허리에 관절이 또 '관절 염증이 왔나?' 요런 거를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가 바로 척추 후관절 통증 요런 식으로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협착증 치료만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때는 후관절의 통증 치료, 관절염 치료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스크 협착증 치료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요번 시간 제가 쪼끔 지각을 했지만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전부 다 해서 2 시간에 걸쳐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척추 통증 환자분들은 뭐 워낙에 많으세요. 너무나 많고요. 척추 통증을 치료하시는 요통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고 저는 제가 가장 전문가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은 제거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원인은 제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몸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얼마만큼은 제거할지 그리고 얼마만큼은 받아들이고 내가 걔를 가지고 갈지를 좀 정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를 좀 노력을 해볼 수 있을지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을지를 정하고 그래서 개개인별로 아까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아픈 게 협착증하고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관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척추 후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후관절 치료를 같이 해 주면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고런 걸 같이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협착증 증상 쪼끔 더 말씀드리면요. 다리가 저리죠. 그리고 아프고 감각이 멍해지고 둔해지고 이거 되게 괴로운 거예요. 멍해지고 둔해지고 저리고. 저린 것도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아 이게 아픈 건 아닌데 저리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통증은 아니야. 통증은 0 점이야. 근데 난 저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저린 것도 통증이에요. 다리 전체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가늘어지죠. 그리고 마비가 된 것 같고 점점 힘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정말 운동 기능까지 마비가 되면은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땐 참을 만하지만 걷거나 움직일 때는 통증이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라고 또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 협착증 증상 환자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질문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의아응 님께서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허리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또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목 질문이 있습니다. 일자봉기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다시 C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실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C자형이 될 수 있냐고. 뭐
뭐 교정해 주는 기구가 많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정해 주는 기구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막 선전하거나 먼저 레코멘데이션 하진 않아요, 절대로. 목에 좋은 스트레칭, 목에 좋은 거는 스트레칭을 제가 다음 시간인가 그때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의학님은 제가 꼭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허리는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는 아니요.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뭐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트레칭을 많이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스트레칭 하는 거 몇 개 찾아봤거든요. 뭐 이 자세 많이 하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무슨 뭐 치킨 뭐 무슨 자세라고 하던데. 이거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도 이렇게 일자목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고 이 자세를 많이 하니까 또 이렇게 앞으로 쳐다보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세를 이렇게 뒤로 꺾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칭은 골고루 다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예. 뭐 본인한테 맞는 스트레칭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꼭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트레칭에 관한 운동 방법은 저희가 앞에서 이제 목록이 쫙 있는데요. 이 통증의 전체를 다루면서 조금 다음 시간 그 정도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자역이 다시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기구들 선전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다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조금 좋아지신 분을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뭐 저는 그 환자분들한테 "다시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실은 저도 일자목이라 뭐 일자목이지만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지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허리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척추관 협착증은 왜 발생하는가? 협착증 대부분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도대체 디스크예요? 아니면 협착증이에요? 나의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진단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실은 허리 아픈 거에 진단명 중요해요. 근데 진단명이 중요한데 뭐가 가장 원인이냐 그게 인제 진단명과 연관이 되니까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연세가 들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하나인 경우 없어요. 20 대의 허리 통증은 깔끔해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연세가 들어서 온 경우는요. 우선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심해요. 그래 가지고 디스크 안에 있는 이 수액도 수분이 다 빠져버리고요.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이 섬유륜 얘도 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여기로 수액이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래 가지고 걔가 인제 그렇게 굳어져서 뭐 이렇게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이제 황색인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요거. 보면은 정상 척추관 황색인대가 되게 얇아요. 1 밀리, 2 밀리 뭐 끼케야 3 밀리 뭐 이래야 되는데 황색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안에 있는 굵은 척수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척추관 협착증을 만들고 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요렇게 생긴 아이 요 아이 요 노란색 요게 인제 관절을 이루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위에 척추뼈랑 아래 척추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뤄요. 근데 얘가 무릎 관절도 우리 연세 드시면 무릎에 관절염 있을 때 무릎 관절이 막 되게 비대해지잖아요. 안 예뻐지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거를 싸고 있는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비대해지면서 또 앞에 있는 요 척수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뼈도 또 울퉁불퉁해져요. 그 골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골극. 그렇게 생겨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리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다 치료를 해 줘야 환자분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 다리 온도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은 이 환자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이렇게 갖고 와 봤습니다. 예. 열 촬영 고거를 하면은 요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요. 허리 디스크 4-5번 절제술을 하셨대요. 그리고 수술 후에 8 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우 다행이네요. 통증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아우 운동도 시작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씀 주셨네요. 근데 인제 약간의 요통,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아직 지금 쪼끔 다시 생긴 것 같고요. 엉덩이 통증, 엉치 부분 통증이 좀 생겼네요. 다음날 아침에는 허리 중간부터 오른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걷는 데는 문제는 별로 없다.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좀 느껴진다. 아니 요 정도 가지고는 저는 재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재발 같진 않고요. 그리고 운동 후 생기는 통증일까? 뭐 운동을 어느 정도로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고런 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자세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니까 만약에 전문적으로 PT나 요런 걸 받고 계시다면은 지금 증상을 좀 상담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통과 엉덩이 통증이라고 한다면 특히 엉치 부분 통증은 운동을 좀 과하게 했을 때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고런 거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 허리 디스크 4-5번 절제만 했는지 또 아니면은 거기에 저렇게 여기 지금 사진 보이는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고정까지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경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정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가 천장관절이에요. 천장관절의 염증도 이제 좀 천장관절도 많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요런 것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엉치 부분의 통증이 원인이 무엇인지 뭐 요런 것도 잘 따져 봐야 되겠는데 아마 운동을 갑자기 좀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근육이 좀 놀랐구나. 이상근 증후군.' 요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거를 스트레칭으로 풀어 주거나 아니면 이상근 뭐 주사 치료 요런 것들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인제 협착증 치료 너무나 많죠. 지금 모든 척추 전문 병원 그리고 뭐 서울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협착증은 치료를 좀 빨리 하면 할수록 물론 통증 치료는 빨리 하면 좋아요. 제가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초신경, 우리가 자꾸 통증을 인지하잖아요. 뇌에서 통증을 빨리빨리 인지하도록 회로가 막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 막 우울해지고요. 일상 활동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인제 막 나의 기분도 우울해지면서 뭐 수면 장애도 생기고 나의 뇌가 통증을 굉장히 쉽게 인지하는 그런 민감한 상황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중추신경의 뭐 과감작 뭐 이런 식으로 말초가 감작, 중추 감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증은 만성화되는 거를 막고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인제 쪼금 이거는 전 피했으면 좋겠어요.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막 일부러 시술을 막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시술의 효과가 되게 요즘에 되게 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증상 자체가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은 좀 더 덜 침습적, 그 얘기는 뭐냐면 주사가 아니라 뭐 좀 물리치료라든지 아니 물리치료가 좀 부족하다면은 경구 약물을 뭐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다면 고런 걸 먹어서 요런 쪽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찜질을 해 준다든지 요런 거 스트레칭을 해 준다든지 요런 걸 해서 먼저 좀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또 해결이 쪼끔 안 된다 싶을 때 그때는 인제 그때 시술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시술은 아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또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쪼끔 더 볼게요. 나미인 님께서 주신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4 개월쯤이 지났다." 말씀 주셨고 오른쪽으로 억지로 젓가락질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팠다." 말씀 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른쪽 엉치가 아픕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했으면은 요거는 인제 급성으로 허리에 어느 그 뭐 힘줄인데 근육 중에 하나가 놀랐다. 그냥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요. 스프레인, 스트레인 뭐 의학 용어로는 그러니까 뭐 의학 용어라고 보기도 그렇죠. 뭐 스프레인, 스트레인입니다. 염좌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많이 아프고 어떤 날은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근데 이게 또 꽤 오래가나 보네요. 이럴 경우 신경 차단술을 해야 하나요?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인제 그러니까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 찜질 아니면 스트레칭 뭐 마사지 그러니까 볼 마사지 그것도 뭐 제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막 전문적인 마사지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테니스 공이나 뭐 이런 그 뭐 볼 마사지들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벽에 대거나 아니면 바닥에 대서 그 근육을 지그시 눌러주는 볼 마사지 요법들이 있거든요. 고런 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병원을 가셔서 뭐 본인한테 맞는 부작용이 없고 알레르기가 없는 진통제를 좀 처방을 받아서 드셔 보실 수 있겠죠. 물론 그전에 파스 붙이고
하는 것도 피부가 괜찮으시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해도 또 안 되면 그때는 인제 신경 차단술을 하시는 바로 그때 신경 차단술입니다. 단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무조건 먼저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쭉 많이 다니실 텐데요. 이렇게 어떤 병원이 그래도 환자를 많이 생각하는 병원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냐,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해 왔냐, 어떻게 노력을 해 왔냐, 본인의 통증 점수는 몇 점이냐, 이런 본인의 통증이 지금 생활하는 데 얼마나 불편감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 기능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를 면밀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시술을 결정하는 그런 병원을 이제 좀 이렇게 '내가 그 병원을 이제 믿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좀 고렇게 선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주사를 넣는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근데 수술도 물론 좋죠. 수술 좋은데 수술을 한다고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 눌려 있는 거를 열어 준다고 100% 해결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고 그 못을 뺀다고 자국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제 한 번 이렇게 절개를 가한 다음에 막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이제 막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다시 닫았어요. 그럼 거기에는 뭔가 흉터가 남아요. 그 흉터로 인해서 주변에 신경이 있다면 신경이 당겨질 수도 있고 그 흉터에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 2 차적으로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연관해서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수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수술 이전에 해볼 수 있는 시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좋은 시술 방법들이. 그래서 고런 걸 통해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수술이 꼭 필요하면 해야 돼요. 어떤 경우 해야 되느냐? 신경을 너무 심하게 눌러요, 얘가. 막 급성으로 막 눌러요. 그래서 운동 마비가 확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얘가 너무 급하면 시술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운동 마비가 점점 진행돼요. 도저히 얘가 돌아올 기미를 안 보입니다. 빨리 그러면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마비가 막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해요.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인제 막 뭐 힘이 빠져요, 다리가. 근데 "걸어 보세요." 하면 환자분이 잘 걸어요. 그럼 인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물어봅니다. 소변 보거나 대변 볼 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좀 조절하실 수 있느냐. 물론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제 뭐 전립선 뭐 비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소변 괄약근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밤에 인제 또 화장실 자주 가셔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고런 거와 상관없이 소변 보거나 대변 보는 거를 이제 본인이 조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기저귀를 차야 되고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척수신경이 굉장히 과하게 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협착증으로 눌리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어서 누르든지 요거는 빨리 그 신경 구멍을 열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요때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또 질문 몇 가지 보겠습니다. 김숙자 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 주셨네요. 근데 허리 협착증 진단은 뭐 너무 많이 슬퍼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허리 협착증은 50대 60대 되면은 누구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리 저림이 근데 발생을 했네요. 허리가 자주 뻐근해져서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걷는 것까지 많이 힘들어졌으면 이건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정석적으로 치료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2 단계로 넘어가실 필요가 있네요. 협착증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협착증이라고 한 거는 나의 몸이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온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이마에 주름 오듯이 여기에도 허리에도 노화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거에 협착을 완전히 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수술을 한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열어주는 거지 걔가 완벽하게 20대 허리로 재탄생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 거기에 염증을 줄이고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리는 거를 줄여서 그래서 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운동적인 뭐 그런 방법으로 더 이렇게
기능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일상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결국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완치가 안 돼요?" 맨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완치를 못 하죠. 어떻게 완치를 해요. 나의 허리는 이미 그렇게 됐는데 20대 허리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되게 좀 고런 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도모하는 거. 그거를 저는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씀 주셨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인제 먹는 약을 좀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약들 많이 있어요. 허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도 있고요. 진통제도 물론 염증을 줄이는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런 거 먹어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신경 블록 같은 거 신경 차단술 한두 번 해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신경 블록 한 번 정도 해서 굉장히 효과도 잘 보실 수 있어요. 뭐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양한 시술을 통한 신경 치료 이렇게 다양하게 신경 우리가 인제 염증도 감소시키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도 개선시키고 그래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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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인제 좀 몇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니 내 친구는 주사를 한 번 맞고도 다 나았다는데 왜 나는 안 나요?"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우린 주사를 똑같이 놓는단 말이죠, 의사들은. 근데 왜 안 낫느냐? 본인의 몸을 좀 이렇게 한번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몸. 죄송하게도 그쪽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잔 말이죠. 자 볼게요. 이분은 68 세예요. 68 세인데 허리가 인제 나의 부모님한테 받은 허리는 그러니까 되게 유전적인 그 본인의 체형이에요, 가족들의 체형. 봐봐요. 얼마나 이게 지금 허리인데 허리가 원래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이렇게 그 곡선 커브가 있어야 시작 커브가 있어야 되고 보면은 이렇게 허연 거는 근육량이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허연 거. 원래는 좀 까맣게 있어야 되는데 근육량 다 빠졌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관절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협착증도 있고 지금 이 옆에 있는 근육도 옆에 받쳐주는 대요근이 합해 가지고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대요근도 터무니없이 적고 근육량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리고 힘줄하고 인대에 염증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통증 양상은 뻐근하게 아프고 걷거나 서 있을 때 심해지는 양상으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 항상 누워 있고만 싶어요. 이런 분. 68세 여자 환자예요. 무릎에 인공관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사를 놔도 그래도 그냥 "그때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분들은 인제 뭘 먼저 해야 되냐 물론 협착증, 염증 줄이는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근육 키우는 것도 쪼끔 노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근육을 어떻게 키우냐?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육이 크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인제 저는 그래서 인제 이 근육에다가 뭐 영양제 주사 같은 거 요즘에 좀 나와요. 고런 것들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런 주사들을 그래서 놔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분 있습니다. 71 세. 뭐 물론 남자분이 쪼금 더 근육량이 여자보단 많아요. 여자분은 폐경을 겪으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근육량이 확 빠집니다, 안타깝게도.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71세 남자입니다. 이분도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당뇨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있으세요. 아스피린도 드시고 계시고 C자 커브는 아직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분도 허리가 협착증이 있어요. 보기 보면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진다 그랬죠?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요게 황색인대거든요. 황색인대가 있고요. 요게 지금 하얀색으로 요렇게 보이는 게 관절인데 관절에도 좀 염증이 좀 있어 보여요. 관절 아침에도 약간 뻐근하다고 하실 거예요. 요런 거. 근데 봐봐요. 여기 근육이 아주 까맣고 예쁘죠? 근육이 까맣고 예쁘고 여기 보면 디스크인데 디스크 옆에 받쳐주고 있는 대요근이 아주 튼튼합니다. 대요근이. 허리 근육량이 아주 그냥 튼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허리가 아파도 주사 좀 막 놓고 반응이 아주 좋으세요. 이만큼 연세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리의 어떤 체형, 본인의 체형과 근육량 요런 거에 따라서 경과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사라도 이제 반응이 너무나 제각각이다. 그래서 뭐에 같은 협착증이라도 뭐에 더 초점을 둬서 치료를 하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인제 좀 환자분들한테 치료 중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질문 제가 쪼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하고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허리에 대한 거 제가 진짜 준비를 실은 많이 했어요. 뭐 쪼끔만 뭐 이렇게 소개만 잠깐 드리면 막 뭐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시술 관련 설명도 드리고 막 뭐 이런 것
것들 시술 그다음에 신경주사 요법도 다양한데 뭐 나는 어쩔 때는 왜 꼬리뼈로 들어갔는데 어쩔 때는 꼬리뼈 살짝 위로 들어가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 왜 경막에 감압술 뭐 이런 거 이렇게 비싼 시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왜 좋은지 그건 어떨 때 필요한지 신경 성형술 그것도 좀 설명드리고 풍선 성형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또 내시경 시술 요것도 하실 텐데 내시경으로 보면 의사들은 뭘 보나 요런 것도 직접 보여드리고 요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 스크램블러 무통 치료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요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인제 같이 다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 질문 인제 2 가지 제가 2-3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라이언 님께서 인제 물어보시는데요. 50세 여자분이신가 봐요. 목에 협착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5 번, 6번 협착증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아마 목에서 이제 신경이 나가는 구멍에 협착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왼팔 상완부 쪽에 통증이 있었으나 신경 차단을 1번 받으셨다고 하네요. 목만 계속 뻐근하고 승모근 아래쪽으로도 통증이 좀 있는 것 같다. PDRN은 이제 연어의 정액에서 이제 추출한 그런 재생 주사가 되겠습니다. 고거를 1번 맞았다. 근데 얘는 염증도 약간 줄여주는 효과는 있어요. PDRN의 그 효과 중에 아데노신 2A 리셉터 파셜 안타고니스트라는 그런 제형입니다. 5번 정도 괜찮을까요? 뭐 5번 맞는 건 실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인제 뼈 주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섞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5번 맞는 건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PDRN이라는 주사를 반복해서 맞으면 뭐 염증도 살짝 줄여주면서 그러면서 염증 물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저 반대할 만한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시술의 효과가 본인이 인제 잘 맞는 시술이라면 이렇게 본인한테 잘 효과가 있는 시술이라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456번 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음. 해외여행 중에 척추관 협착증 증세로 다리가 이제 저리다. 맞아요. 요거 되게 많이 걱정되시죠. 인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 갖고 뭐 아플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그래서 별로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해외여행 가기 전에 주사를 맞고 가야 된다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네. 해외여행 중에 척추관 협착증 증세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은 지금 안 됐는데 일단 응급 처방으로 할 방법이 타이레놀 먹으면 실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기가 어려운 거는 타이레놀만으로는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진통제니까요.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타이레놀 하나만으로 저 증상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 증세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기가 어려운 수준이다까지 한다면 그러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물리치료랑 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먹는 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타이레놀만 뭐 우선 먹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약을 더 얹어 줘야 됩니다. 얹어 주는데 척추 쪽으로 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뭐 저는 척추 영양제라고 많이 설명드리는데 이제 고런 약 같이 드시고요. 그리고 또 타이레놀만 갖고는 안 되고 소염진통제를 경우에 따라 같이 좀 먹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뭐 급성으로 확 아파지는 그런 근육통인 경우 근육 이완제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괜찮겠습니다. 뭐 고런 식으로 약제를 조금 더 추가 처방을 해서 같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죄송하게도 제가 너무 늦게 와 갖고 너무 많이 차가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돼 갖고 다음 시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척추 쪽은 아픈 환자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제가 통증센터에서 환자분들을 뵙고 있는데 물론 뭐 대상포진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환자나 암성 통증 환자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하루에 한 반 정도 과반수 그 정도가 거의 척추 통증 환자입니다. 허리 통증, 목 통증 뭐 다 척추와 연관돼서. 그리고 다른 데가 아프더라도 저는 척추는 반드시 한번 찍습니다. 연관돼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추 쪽 엑스레이를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충분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그 질문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직접 답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답을 좀 이렇게 달아드렸거든요. 예. 뭐 좋아해 주신 분도 있고 좀 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최혜령 님 맞습니다. 허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허리는 우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렇게 우선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핵심 내용으로 다양한 시술과 척추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잊지 말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